13년을 이어온 전남 소방공무원 초과 근무수당 소송이 화해로 종결됐습니다. 전남 연안에 괭생이 모자반이 유입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어업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영암군수 선거와 장흥군수 선거에서 주목받고 있는 지역 현안과 각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점검해봤습니다. 2022 목포 뮤직플레이 개최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목포 뮤직플레이는 9월 30일부터 갓바위 문화타운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 13년 동안 이어졌던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 근무수당 관련 소송이 마무리됐습니다. 전라남도와 소방관들은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따르면서 진행 중이던 모든 소송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화재 현장, 재난 현장 등 각종 위험 상황 최일선에 나서고 있는 소방공무원들. 열악한 근무 환경과 장시간 근무에도 초과 근무 수당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전남 소방공무원 423명은 지난 2009년 초과 근무 수당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3년 만에 전라남도가 소방공무원들에게 미지급 초과 근무 수당 1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도 같은 판단. 그런데 2019년 대법원은 소방공무원들에게 지급된 초과 근무 수당 가운데 휴일 수당에 해당하는 28억 원을 반납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방공무원 한 명이 많게는 1,200만 원을 반환해야 할 상황. 소방공무원들은 이에 반발해 아침 근무교대 시간에 해당하는 39억여 원가량의 초과 수당을 지급하라며 추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과 갈등이 끝없이 반복되고 소방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소송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에 화합도 쉽지 않았던 상황. 다행히 소방관 초과 근무 수당 소송이 양측의 화해로 13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소방공무원들은 초과 근무 수당 추가 청구를 포기하고 전라남도는 28억 원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가지근물 반환 신청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이 소송으로 인해서 서로 직원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 또는 보이지 않는 서로가 어려운 점 그런 것들이 모든 게 해소돼가지고 서로가 한 마음으로서 우리 소방 발전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응원할 수 있고 세월이 너무 많이 돼서 이제 지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한 만큼 보상받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시간을 끄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하게 됐습니다. 현장에서 충실히 도민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노력하고 같이 화합해서 소통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은 전라남도와의 13년간 갈등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도민 안전지킴이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전남 연안에 괭생이 모자반이 유입될 수 있다며 국립수산과학원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현재 동중국해에 최대 150만 톤에 이르는 괭생이 모자반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바람과 해류의 방향에 따라 전남 연안에 유입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괭생이 모자반은 중국에서 대규모로 떠밀려와 해안에 쌓여 쓰레기와 악취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어업 활동에도 지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포시가 2022 목포 뮤직플레이 개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경연대회는 장르와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1차 예선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 심사단의 온라인 심사를 거치며 2차 예선은 목포 평화광장 특설무대에서 오프라인으로 심사하고 준결승부터 탑5 파이널 공연은 목포 뮤직플레이 행사장에서 펼쳐집니다. 목포 뮤직플레이는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갓바위 문화타운에서 열립니다. 영암군수 선거 후보자들은 면면을 보면 모두가 흠잡을 데 없는 경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 또한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영암군수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을 소개합니다. 민주당 우승희 후보와 정의당 이보람이 후보는 도의원 출신, 국민의힘 임대현 후보는 감사원 감사관 출신, 무소속 배영태 후보는 전남 행정부지사, 무소속 박서영 후보는 목포부시장 직무대행 출신입니다.
화려한 이력을 가진 이들 후보들에게 영암군의 최대 현안을 물어봤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영암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는 영암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암이 소멸 지역이고 인구 5만이 무너지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살리는 예산폭탄, 개발폭탄이 대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참여 예산제를 도입해서 국민의 생각이 담긴 군정 그리고 국민의 마음을 닮은 군정을 열어가겠습니다. 사람이 곧 경제라는 말이 있듯이 대대적인 인구 부양책을 최대 현안으로 설정해서 인구 10만의 영암시대를 꼭 만들겠습니다. 산업 변화 트렌드에 선도하는 그 신산업이 부재하기 때문에 인구 감소가 되는 게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에 대한 후보들의 구상은 구체적이고 다양했습니다. 미래 조선 산업으로 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전기배, 친환경배, SMR배 이런 식으로 발전해 가야 하며 또 수소 경제를 이끄는 영암으로 산업 구조를 개편해서 전국 최고의 그린 뉴딜 선도지자체로 매김하겠습니다. 궁극의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수소 복합단지가 대불 산단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성장 산업은 관광 산업입니다. 연령대별로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배후 산단으로서 전기 전자 분야 쪽까지 산업 생태계를 확대시키고 영암군의 최대 인구 경제 중심지인 3호읍에 대해서는 제2군청사 건립과 도시계획 재정비에 후보들 모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장흥군은 수년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현직 군수와 도의원이 경쟁하고 있는 장흥군수 선거에서 후보들은 어떤 개선 대책을 갖고 있을까요? 김진선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한 장흥군의 청렴도입니다. 외부와 내부 청렴도가 4, 5등급을 오가면서 종합 청렴도는 수년째 최하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현직 군수로서 책임이 있는 후보들은 사과와 함께 친절도와 소통 강화를 약속했고 사순문 후보도 청렴도 개선을 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청렴도 향상을 장흥군의 제1의 목표로 설정하겠습니다. 외부 청렴들은 좀 더 친절을 강화하면 되고 내부 청렴들은 부하 직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따뜻하게 업무 지시를 하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과 단체장과의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 잘하는 군수 제가 꼭 만들어 사수문이 되겠습니다. 민선 6기 장흥군수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성 후보는 인구 4만 명 회복을 대표 공약으로 예산 7천억 원 시대, 관광객 500만 명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내 2026년까지 반드시 인구 4만 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산담 분양률을 80%까지 끌어올려서 민선 7기 장흥군수인 무소속 정종순 후보는 탐진강과 장흥댐 관광 명소화 사업과 함께 장흥을 스포츠 메카와 소방안전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0리길을 국가정원 만들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정원 제3호가 아마 탐진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11대 전남도의원을 지낸 사순문 후보는 청년수당 지급 등 청년 정책을 중심으로 청렴 행정, 노인 일자리 확충 등을 공약했습니다. 청년 수당을 지급하면서 아이들의 보육, 교육, 양육을 걱정함이 없이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을 만들어내겠습니다. 후보들은 노후된 장흥군 청사 신설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했지만 정종순 사순문 후보는 현 위치의 재건축, 김성 후보는 장소와 시기를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선거 소식을 전해드리는 순서입니다. 전남대와 목포대 등 전남 지역 대학 교수 300여 명이 민주당 김영록 전남지사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 대학 교수들은 지지 성명을 통해
이번 선거에서는 전남 발전과 정책 추진의 지속성을 위해 검증된 인물이 필요하다며 김 후보가 풍부한 국정과 의정,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전남 경제를 활성화시켜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 전남 출마자 30명은 전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당과 진보당 출마자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진보당 전남 출마자들은 지금 부는 진보당 바람은 민주당 정치의 한계를 넘어 한국 정치를 선도했던 호남의 역사적인 결단의 바람이라며 생활정치, 진보정치 실현을 위해 위대한 전남도민들이 진보당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승호 강진군수 후보가 사전투표일을 앞두고 자신의 기호 4번에 맞춰 강진군 내에서 사부일배를 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승옥 후보는 지난 4년 군수재직 동안 미흡했던 점을 사과하는 의미라고 밝히고 재선에 꼭 성공해 지난 4년의 군정을 거울 삼아 군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군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승희 더불어민주당 영암군수 후보가 주민과 소통하는 플랫폼인 우승마을을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우승마을은 의견을 제안하는 주민센터와 허위사실 등을 제보하는 파출소 등으로 구성됐으며 우승희 후보는 주민들과 소통, 공유를 통해 유익한 정책을 만들겠다고 개설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광주 전남 무소속 연대 기초단체장 후보들은 6일 지방선거 민주당 후보 공천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못했다며 비판했습니다. 무소속 후보들은 촛불혁명으로 이룬 민주정부를 5년 만에 빼앗기고도 반성은커녕 자신의 사리 사욕만 채우려는 정치꾼들에게 회초리를 들어 심판해달라며 무소속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선거 이모저모였습니다. 완도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완도군수 후보자 토론회가 오늘 목포 MBC 공개홀에서 열렸습니다. 6일 지방선거 완도군수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신우철 후보와 무소속 이옥 후보는 이번 토론회에서 다양한 지역 발전 공약을 발표하며 자신이 완도 발전을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강진군 국가중요농업유산보존협의체는 작천면 일원에서 병영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손모내기 재현 행사를 열고 풍년 농사를 기원했습니다. 강진군 농업유산주민협의체는 연방직 생태순환수로 농업 시스템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주민들이 결성했으며 지난해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 이후 농업유산 보전 관리와 계승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관 봉사단체와 개인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장흥 정남진 사랑나눔 봉사대가 14년 동안 지역 내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70여 명으로 활동을 시작한 정남진 사랑나눔 봉사대회는 현재까지 연인원 8천여 명이 참여했으며 14년째를 맞는 올해는 집수리와 정리수납, 염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 기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평 엑스포공원 VR 체험장에 개장 한 달 만에 이용객이 3,000명에 달해 누적 이용료 수익도 2,700만 원을 넘었습니다. 한평 엑스포공원 VR 체험장은 롤러코스터와 해저 탐험 등 가상현실과 스크린 사격 등 증강현실 체험 기기가 갖춰져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운영됩니다. 광주 전남에 어린이 문화재단과 같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 전남 연구원은 어린이 전용 문화시설 70%가 수도권에 편중돼 있고 광주 전남에는 목포 어린이 도서관 등 3곳뿐이라며 단기적으로는 행정조직의 어린이 전담 지원 부서를 신설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내 어린이 문화시설을 통합 관리할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